君のその手が真実な 아무래도 무사히 깨어난 것 같군. 대지에 잠든 종원의 짐승 베이모스. 종원의 짐승이 깨어나고 수많은 천사와 악마들이 함께 이 땅을 휩쓸리라. 타락한 영혼의 세계를 정화하는 신성한 의식이 거행될지어니 모든 영혼은 두려워 말고 기도하라. 이제부터 종말에 의한 필연적인 구원이 시작되나니 이곳에서의 목적은 전부 달성했다. 철수한다. 네. 야! 거기 기다려! 하지만 구원자님, 적들이 도주하려 하는데... 구원자의 말이 맞아. 지금 저들을 쫓는 건 좋은 판단이 아니다. 적의 총 전력을 모르는 상황에서 우리 전력을 더 소모할 수는 없어. 자세하게 듣지는 못했지만 그대들의 최우선 목표는 등대사수였지. 불행한 사고로 인해 목적 달성은 실패했지만. 불행한 사고라니요? 땅의 등대가 이렇게 박살이 났는데 완전 망했어와요.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어요? 등대의 빛도 꺼져버리고 말았사와요. 하늘은 엉망진창이고. 다행히 구원자님께서는 무사하시지만 그래도 이 상황을 대체 어떻게 수습하실 거예요? 이디스, 진정해라. 물론 나도 이 상황이 적잖이 당황스럽다만 일단 눈앞에 벌어진 상황을 차근차근 정리하고 수습할 필요가 있겠군. 적이 있는 저 정령의 처우를 어떻게 할지도 포함해서 말이야. 안 그런가, 구원자? 네! 발레들을 어떻게 다루실지 결정해주세요, 마스터! 오퍼레이터 5, 벨레드와 5호 방주 자드키엘호! 오퍼레이터 1의 신호를 받아 도착했습니다! 내 정신 좀 봐.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눌 때가 아니죠. 새로운 마스터께 벨레드의 방주를 안내해드릴게요. 얼른 탑승해주세요. 제게 후퇴한 건 지휘관급 정령들 뿐인 건가? 전황은 알 수가 없고. 그래, 고맙군, 구원자. 전원! 빠르게 부상자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 후 이동한다. 네, 헬즈님! 벨레드의 스펙은 이상이랍니다. 네, 물론이죠. 제가 신호를 잘못 수신했을 리가 없는걸요. 벨레드가 도움이 되었다면 다행이에요. 그럼 마스터, 벨레드는 앞으로 무엇을 하면 될까요? 아까는 마스터 주변에서 위험 반응을 느끼고 저도 모르게 돌진하는 바람에 뭔가 벨레드가 엄청난 사고를 친 것 같았는데
조금이라도 마스터의 고민을 해결해드리고 싶어요. 벨레드가 한 실수를 어떻게든 수습할게요. 그러니 뭐든지 명령해주세요, 마스터. 벨레드가 최선을 다할 테니까요. 우선 타브리아는 아우렐리아의 침공으로 갑작스러운 전시 상황을 맞이한 상태다. 지금 이곳 타브리아의 황도인 루멘에 하늘을 통해 적들이 침공해왔고, 침공과 동시에 루멘의 통신장애가 일어나 외부와의 연락이 단절되었지. 이로 인해 자리를 비우신 대제 폐하는 물론 다른 지방의 귀족들과도 연락이 끊겼다. 때문에 아우렐리아의 침공이 타브리아 전역인지 루멘에 한정된 건지 그조차도 알 수 없는 상황이다. 게다가 지금은 베이모스를 보면 땅의 등대마저 파괴되었군. 그리고 더 심각한 건 이 문제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는 거예요. 통신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전황을 알 수 없고, 전황을 알 수 없으면 아우렐리아 군에 대한 대책을 세울 수 없고, 그리고 아우렐리아 군 문제를 정리하지 못하면 베이모스를 다시 봉인하는 건 꿈도 못 꾸어요. 시간이 지나면 이변을 감지한 대제 폐하께서 루멘으로 돌아오시겠지만, 문제는 과연 루멘이 그때까지 무사할 수 있을지. 구원자, 네 의견은 어떻지? 무엇부터 해결하는 게 좋겠나? 과연 좋은 생각이셔요. 하지만 통신 문제를 해결한다고 해도 분명 아우렐리아 측이 저희를 방해하려 들겠죠. 결단을 내리기 쉽지 않군. 마치 체크메이트를 선언당하기 직전까지 몰린 것 같아. 하지만 아직 완전히 절망하기엔 이르다. 일단 베이모스는 지금 당장 날뛰지는 않을 거다. 나도 어디까지나 어머니 대제 폐하로부터 귀동량으로 들은 바다만, 가장 큰 베이모스의 봉인은 이 땅의 등대지만 최소한의 안전장치 또한 준비되어 있다. 베이모스의 각성에는 시간이 걸린다. 그리고 그 각성을 더욱 늦출 수단이 지하에 준비되어 있어. 설마 언니, 그렇다면... 그래. 레베카에게 지하를 확인해 달라고 한 건 병력과 기술 지원을 요청하기 위해서였지만, 땅의 등대 그리고 베이모스와 관련된 건이라면 더더욱 지하와 단판을 지어야겠지. 이 제국의 지하를 다스리는 공작은 먼 옛날 어머니와 함께 베이모스를 봉인한 장본인이니까 말이야. 그렇다면 아주 조금이나마 시간이... 네, 최소한 아우렐리아의 잔병들이 얼마나 되는지 전황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만이라도 통신을 회복할 수 있다면 어떻게든... 완벽하게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이 근방 구역을 정찰할 수 있으면 되는 건가요? 물론이죠! 5호 방주는 만인을 위한 방주! 쾌적하고 안전한 여행을 위해 각종 위험에 대비한 장치가 있답니다. 최대 128개까지 전개 가능한 스카우터 유닛을 사용하면 다양한 장소를 정찰할 수 있어요. 등대를 파괴해놓고 완전 병주고 약죽이어요? 하지만 방주는 저희들과는 다른 기술력으로 만들어진 비행선. 어쩌면 정말
어쩌면이지만 통신 장애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도 있겠어요. 네, 마스터. 스카우터 유닛을 전개할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만일 어떻게든 통신 장애가 해결된다면 역시 베이모스의 봉인이 제일 급선무겠군. 레베카, 아무 일도 없었으면 좋겠는데. 언제 와도 정말 기분 나쁜 곳이구만. 지상에서 큰일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이렇게 태평하기 짝이 없다니. 뭐야, 못 보던 얼굴인데. 꽤 멀끔한 옷을 입고 있잖아. 지상에서 나들이라도 왔나 봐. 게다가 이렇게 주제 파악 못하는 녀석들도 가득하고 말이야. 비켜, 애송이들. 너희들한테 낭비할 시간은 없으니까. 고작 얼굴 하나 보기가 이렇게 귀찮아서야. 포탈이라도 활성화되어 있으면 몰라. 진짜 올 곳이 못 되는구만. 게다가 그놈의 보스는 코빼기도 안 보이고 말이야. 비올레트 녀석을 통해 접선하는 수밖에 없나. 통신이 안 되니 정말 불편하구만. 이게 누구람? 대제폐하께서 하사하신 휠체어는 어디다 두고 이 연약한 다리로 여기까지 행차하시다니. 슬슬 갈 때가 됐다고 생각했는데 아직도 정정한가 보네. 이 녀석, 소리나 기척 하나 없이. 그래서 용건이 뭐지? 레베카 백작께서 내 얼굴이 보고 싶다는 이유로 자진해서 이 밤의 도시로 행차하진 않으셨을 것 같은데. 제국의 지하에 광활하게 펼쳐진 지하 도시. 아니, 또 하나의 왕국이라 봐도 무방한 어둠의 거리. 타브리아의 어둠을 응축한 이 밤의 도시를 지배하는 시그리드 공작. 평소라면 이 녀석이 직접 나오기는커녕 대부분의 일은 부하들이 나서서 처리할 텐데 어쩐지 불안하군. 뭔가 일을 꾸미고 있는 건 아니겠지? 그러는 공작께서는 어쩐 일로 손수 마중까지 나오셨는지? 뭐 대단한 귀빈께서 납셨으니 그에 상응하는 환대는 해드려야 하지 않겠나. 다른 이도 아니고 백작이 직접 온다면 10중 8구 헤이즐 황태녀의 짓이겠지. 그래, 맞아요. 지하에 이변이 있는지 확인하라고 하셨죠. 없으면 바깥 일 좀 도와달라고 할 생각이고? 잘 아시네요. 아마도 그럴 심산이시겠죠? 대제폐와는 상관없는 일이고. 그것도 맞습니다만 루멘성이 엉망이 되어가는 이 상황을 그냥 간과할 수는 없지 않겠어요? 왜 그렇게 생각하지? 그럼 이대로 루멘이 파괴되는 걸 지켜볼 생각인가? 대제폐하께서 이런 상황을 바라신다고 생각해? 글쎄, 그거야 모르는 일이지. 어째서 하필 이 타이밍에 대제폐하께서는 루멘을 떠나 계신 건지. 어째서 아우렐리아가 통신장애를 성공적으로 일으켰는지. 과연 대제폐하가 이 모든 걸 정말 모르고 당하셨을까? 너 대체 지금 무슨 소리를... 설마 지금 대제폐하께서 아우렐리아의 침공을 용인하셨다는 거냐? 못할 것도 없고 내 알 바도 아니지. 지하에 얌전히 있어주는 대신 바깥 일엔 어지간해선 신경을 끄기로 한 게 나와 대제폐하 간의 계약 내용이니까. 게다가 너도 느꼈을 텐데
직전에 흔들림이 있었던 걸 말이야. 이쪽은 그놈의 짐승 봉인에 귀여운 아이들을 대동시켜야 해서 마음이 아프다고. 뭐 짐승 쪽은 시간을 벌어줄 테니 바깥 상황은 알아서 잘 정리해 보도록. 어차피 브리기트 대제도 지금쯤 이곳으로 돌아오고 있을 거다. 그때까지 과연 바깥 정령들이 얼마나 살아남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네가 그러고도 제국의 귀족이냐? 귀족 자기에 연연한 적은 없어서 말이지. 브리기트와 짐승을 봉인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나는 그저 나를 위해 브리기트를 따를 뿐. 아우렐리아 녀석들하고는 싸워보고 싶었으니 바깥에서 한바탕 날뛰어보는 것도 재밌겠지만 지금은 짐승을 봉인하는 데 쓸 인력을 굳이 바깥에 할애하고 싶지는 않군. 이 도시를 완전히 버릴 수는 없으니 말이야. 하지만 바깥을 구하기 위해 어떻게든 우리의 도움을 얻고 싶다면 황태녀께서 직접 여기에 행차하시는 성이라도 보였으면 하는데. 아니면 구원자라고 하던가? 그 녀석도 괜찮겠어. 어느 쪽이든 내 도움을 받고 싶다면 브리기트보다 더 매력적인 제안을 들고 오도록. 더 구미가 당기는 쪽의 말을 들어주도록 하지. 이 쓰레기! 칭찬 고맙군. 그럼 이걸로 볼 일은 다인가? 한시가 급할 테니 얼른 꺼져주도록. 귀빈에 대한 예우로 포탈을 열어줄 테니 말이야. 젠장, 결국 원군 요청은 물 건너갔군. 얼른 황태녀님과 합류해야겠어. 응? 저건 방주? 그렇군. 다소 납득하긴 어렵지만 지아의 입장은 파악했다. 큰 도움이 되지 못해 죄송하군요. 아니, 그대가 신경 쓸 일은 아니다. 원래부터 시그리드 공작은 어머니가 아닌 다른 정령의 말은 듣지 않기로 유명하니까. 다만 공작이 한 말이 신경 쓰이긴 하는군. 설마 정말로 어머니께서는? 그럴 리가 없어. 민간 정령을 희생시킨다니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시간에도 수많은 정령들이. 마스터! 요청하신 대로 이 루멘 곳곳에 스카우터 유닛을 파견했어요. 하지만 어쩐지 통신 상태가 좋지 못하네요. 아무래도 방주 또한 통신장애의 영향을 받는 것 같네요. 맞아요. 네, 맞아요. 칼라르 같은 일부 지역을 제외하면 대부분은 만화를 활용하는 마도구를 사용하죠. 전기... 상당히 구시대의 에너지네요. 잠시만요. 확인해 볼게요. 만화 엔진 부스트 모드 전원. 전기라... 설마 제가 사용하는 천둥의 힘 같은 걸까요?
확실히 어떻게 보면 강력한 에너지원이긴 하군. 확인했어요. 방주 전체를 움직이는 건 무리지만 스카우터 유닛 통신을 전기 신호로 대체 가능해요. 한번 시도해 볼까요? 네, 스카우터 유닛 접속합니다. 야호! 무사히 접속 성공했어요. 그럼 바로 이 루멘 구역의 곳곳을 영상으로 보여드릴게요. 후퇴하지 마라! 최대한 적들의 전력을 쳐부숴라! 모든 것은 고귀한 끝을 위하여! 우리의 희생은 절대적인 안식으로 향하는 위대한 교두보가 될 것이다! 맞서 싸워라! 그동안 갈고 닦은 무예를 펼칠 때다! 우리들의 루멘을 짓밟게 할 수는 없다! 모두 무기를 챙겨라! 맞아!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지! 모두 병사들을 따라!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갑자기 어쩌다가 이런 전쟁이... 역시 후퇴한 건 어디까지나 아드리안과 타샤 그 둘뿐인가. 보아하니 다른 장군급 정령들은 아직 몇 남아있는 것 같군. 아무리 강한 언니라 해도 이 숫자를 한 번에 상대할 수는 없어요. 그렇다면 그래, 내키지는 않지만 지하의 공작에게 다시 협력을 요청해야겠다. 어차피 베이모스에 대한 정보를 더 얻기 위해서라도 공작과 접촉해야만 해. 하지만 내 설득이 공작에게 통할지는 의문이로군. 게다가 구원자, 너... 그럼 제가 같이 갈게요. 나도. 레베카, 싫은 일을 2번 시켜서 미안하지만 길 안내를 부탁하지. 네, 분부에 따르도록 하죠. 하지만 밤의 도시 같은 위험한 곳에 구원자님을 보낼 수는... 그치만... 괜찮아요. 벨레드에게 다 생각이 있어요. 마스터, 혹시 오버클럭에 대해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오버클럭? 오버클럭이라니? 그게 대체 뭐야? 구원자님, 들어본 적 있으세요? 그렇군요. 오버클럭은 초상 능력자들을 보조하는 방주 전용 강화 시스템이에요. 사용자에게 약간의 부작용이 발생하긴 하지만 일시적으로 초상 능력을 최대치까지 끌어낸답니다. 마스터가 사용하는 정령술도 초상 능력의 한 종류. 그 힘이 증폭될 거예요. 그러니까 위험한 순간에 이 벨레드를 통해 오버클럭을 발동하시면 그 어떤 위험한 정령이라도 다루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요. 효과는 아주 일시적이겠지만요. 오버클럭을 일정 시간 이상 사용하면 마스터의 목숨을 위협할 수도 있거든요. 혹시 마스터는 과부하를 겪은 적이 없으신가요?
지금까지 초상 능력을 사용하시면서요. 구원자님! 정신 차리세요, 구원자님. 여기서 구원자님이 쓰러지시면 안 됩니다. 맞아, 구원자. 그렇다면 이해가 빠르시겠네요. 오버클럭은 그런 과부하를 전제로 사용하는 기능. 잘못 사용하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 가급적 사용하지 않으셨으면 하지만 이번처럼 위급한 상황에는 분명 도움이 될 거예요. 1호 방주에도 비슷한 기능이 탑재되었을 텐데 마스터께서 이걸 모르신다는 건... 오퍼레이터 1은 마스터를 아주 소중하게 여겼던 것 같네요. 저도 지지 않게 열심히 봉사할게요. 오퍼레이터 1의 의지를 이어서요. 그리고... 아까도 확인하셨다시피 오퍼레이터 1은 분명 무사할 거니까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마스터가 위험하지 않게 벨레드가 지켜드릴게요. 맞아요. 저도 있고요. 나도 있어. 그래, 그럼 부탁하지. 부디 공작이 지상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게끔 설득해줘. 네, 맡겨주세요. 그럼 나를 따라와라, 구원자야. 타브리아 제국의 어둠이 모인 밤의 도시로 안내하마. 오퍼레이터 1, 메피스토 팰레스. 미션을 수행하겠습니다. 이곳이 바로 빙옥의 짐승 리바이어선이 잠든 장소인가? 이전에 출몰했던 장소와 유사한 좌표군. 지금도 생생히 떠오른다. 종말 당시의 끔찍한 기억이. 분하지는 여기까지인가? 이 전력으로는 종원의 짐승을 막을 수 없는 건가? 여긴 우리가 어떻게든 막겠어. 얼른 구호 방주를 타고 떠나. 안 된다. 너희들을 여기에 두고 갈 수는 없어. 구호 방주 기동과 발사에는 시간이 필요해. 이 중에선 그나마 우리가 아직 싸울 수 있으니까. 우리가 그 시간을 벌게. 이게 제일 확실한 방법이야. 예, 마지막까지 도움이 될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너희들... 알았다. 지금부터 구호 방주를 발사하겠다. 남은 전원, 얼른 콜드슬립 캡슐에 들어가. 그래, 그걸로 된 거야. 나머지는 우리가 알아서 할게. 부디 사라져, 케이린. 우리들 정령술사의 인간의 왕이여. 그리고 반드시 지구를... 부탁합니다, 리더. 당신만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인류가 언젠가 이곳으로 돌아와 다시 번성할 수 있기를. 더 일찍 방주를 타고 떠났다면 더욱 많은 이들이 생존했을지 모른다. 하지만 우리는 싸우고자 했다. 종말을 거스르고자 했다.
결과 수많은 희생 끝에 우리는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우주를 떠돌았다. 그리고 기나 길게 반복될 이 싸움에 어떻게든 맞설 방법을 찾았다. 그 과정에서 끔찍한 진실의 일부를 엿보기도 했다. 정령은 인류와 공존할 수 없다. 그것이 우리가 도달한 결론. 비록 아폴리온의 제어에는 실패했지만 이번에야말로 반드시 종원의 짐승과 맞서 싸워 이기겠다. 쓰러져갔던 모든 이들을 나의 백성을 대신해서라도. 보이는군. 저게 바로 별의 등대. 리바이어선을 봉인하고 있는 쐐기이자 문명 존속을 위한 등대인가. 어쩐지 불길한 예감이 들어. 아주 거대한 멸망의 파도가 이 나라를 덮칠 것 같은 그런 불길한 예감이. 도미니크님? 가야만 해요. 이 불길한 예감이 드는 장소로. 강력한 힘을 지닌 정령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익숙한 반응, 다른 하나는 이건 규격 외의 힘을 지니고 있는 정령입니다. 하지만 어쩐지 익숙한 느낌이. 상관없다. 바로 대처하겠다. 네가 익숙한 반응이라면 상대는 비비안일 가능성이 높겠지. 그렇다면 대책을 세우는 건 무의미하다. 어차피 또다시 기만에 놀아날 뿐. 적에 대한 분석은 내가 직접 실시간으로 진행하겠다. 전원 전투를 준비하도록. 네, 폐하. 이번 전투는 결전에 준할 것으로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폐하, 저도 전투에 참가할까요? 아니, 너에게는 따로 시킬 게 있다, 릴리트. 우리가 저 등대를 사수하는 동안 등대 데이터를 해석하거라. 저 등대가 어떤 원리로 종원의 짐승을 포박하는지 해석할 수 있다면 만일의 사태에도 대비할 수 있겠지. 네, 폐하. 잠든 특수개체의 안정화 수치 또한 주시하도록. 예정보다 빠르게 안정될 경우 곧바로 구원자에게 연락해 전투에 투입하겠다. 그리고 오버클럭을 언제든지 발동할 수 있도록 준비해두거라. 오버클럭을요? 그래. 만일 종원의 짐승과 대치해야 한다면 아담의 모든 능력을 끌어내야 할 테니. 네, 분부 받들겠어요. 자, 그럼 가볼까요? 바다의 짐승이 잠든 별의 등대로. 그래. 슬슬 그 아이의 기운이 느껴지는 것 같아. 깊디 깊은 심해 속에 잠든 이 세상을 순환시키는 종말의 짐승이. 하지만 많이 약해져 있는 것 같긴 해. 어머나, 느껴지시나요? 이 거리에서 의식하려고 노력한다면야. 그렇지만 아무래도 별의 등대까지 접근하는 건 순탄치는 않을 모양이네. 선생님! 상공에서 식별 불가능한 비행체가 포착되었습니다. 움직임을 보니 방금 비상연락망으로 전달받은 주의구역에서 날아오고 있나 봅니다. 목표물 경로 확인! 역시 초토화된 주의구역에서 날아오고 있네요. 계속해서 빠른 속도로 비행 중. 추정 이동 경로는 별의 등대.
저희가 정박 중인 이곳 근처로 보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선장님? 난데없이 엄청난 거물께서 별의 등대를 지켜봐줘라 하셔서 뭔가 했더니 상상 이상으로 위험한 일이 될 것 같네. 지켜봐달라는 건 별일 없게 해줘란 걸 테니까. 아, 이런 데서 해상 전투라니 진짜 싫지만 까짓것 돈 받는 값은 해야겠지. 전원 위치로! 별의 등대를 중심으로 교전 준비! 아우렐리아의 소형 비행선을 상대할 때의 느낌으로 함대를 배치한다! 네, 선장님. 비전투형 소형선은 마중을 나가도록. 귀하신 분이 찾아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네, 선장님. 그럼 나머지 녀석들은 적을 향해 경고 발포 준비! 바다의 자유는 우리 손으로 얻어낸다. 횃불 해적단 출격! 바람 방향 좋고 바람 세기도 좋고 미확인 비행체를 향해 파이어! 포탄이 막혔잖아! 어머나, 정말 방해가 들어왔네요? 그래, 조금은 말이지. 네 바람으로 쓸어버리기에 저 아이들이 타고 있는 배들의 사이즈가 크고 내 권능을 잘못 사용했다간 등대의 봉인에도 잘못된 영향이 갈 수 있겠지. 내가 지닌 또 다른 저주를 사용한다고 해도 여러모로 시간을 잡아먹게 되겠네. 성가슈, 설탕과자에 자꾸 날파리가 앉으려는 것처럼. 확성 마법 테스트! 확성 마법 테스트! 이쪽은 횃불 해적단의 산장 체리! 그대로 멈춰! 더 이상 별의 등대에 접근하게 내버려둘 수 없다! 이 이상 접근하면 트로이카 왕국의 전전포고를 한 걸로 처리될걸? 아마도? 그래도 괜찮냐? 진짜로? 저건 맡길 테니까 알아서 해. 그래요. 이쪽은 제가 담당하도록 하죠. 어차피 우리의 목적은 별의 등대에 걸린 봉인을 해제하는 것뿐이니 잠깐 놀아주는 정도면 충분하겠죠. 그래, 좋을 대로. 하지만 적당히 해. 나중에 라리마가 알면 성가실 수 있으니까. 어머머, 제가 뭘 할 줄 아시고? 네 목적을 생각하면 뻔하지 않겠어? 아무래도 좋지만 그 아이들이 지금 죽거나 이후에 죽거나 결국 이 차원에서 영혼의 무게가 덜어져야 하는 건 같아. 네가 하려는 일이 정말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너의 사정으로 귀찮게는 하지 말아줘. 나는 어디까지나 이 끝나가는 세계의 균형을 되찾고자 할 뿐. 지금은 너의 목적이 나를 방해하지 않으니 너에게 협력할 수도, 네 행동을 용인할 수도 있지만 만일 너의 목적 때문에 이 차원의 균형을 되찾지 못하게 된다면 나는 망설임 없이 너를 제거할 거야. 진리의 정령. 그걸 기억해두도록 해. 오늘따라 말이 많으시네요. 지금이 아니면 말할 기회가 없으리라 생각했을 뿐이야. 그럼 네. 다른 쪽 하나가 가버리잖아. 이대로는 못 놓치지. 전원 파이어!
네, 선장님! 그렇게는 안 되지. 너희 상대는 나란다? 이게 바로 별의 등대. 흥미로운 구조네. 멈춰라! 이 이상 접근하면 즉시 무력으로 진압하겠다! 여유가 있다면 조금 더 천천히 뜯어봐도 좋았겠지만 거슬려. 몸이 올라가고 있어. 어째서? 그대로 잠들어. 내 말을 들어. 몸이 멋대로. 잠깐! 너 무슨 짓이야? 그 무기를 내려놔. 설마 반기를 들 생각이냐? 별의 등대에 접근한 미확인 정력 포착. 구호방주 계속해서 스텔스 모드를 유지합니다. 미확인 정령의 개체 데이터 확인. 방주의 데이터베이스와 대조하겠습니다. 별의 등대 구조 스캔 완료. 해석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버클럭 시스템 준비 완료. 필요하실 때 언제든지 명령해 주시길, 폐하. 알겠다. 적은 일체뿐이지만 규격 외의 힘을 지니고 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반드시 제압해야만 한다. 아이라는 교란, 벨라나는 적의 움직임을 봉쇄. 아담은 별의 등대를 반드시 사수하거라. 전황에 따라서는 내가 직접 현장으로 하강해 너희들을 지원하겠다. 이 기척은 방주? 어째서? 설마 아직도 초인류가 살아있는 거야? 내가 이 기척은 방주? 어째서? 설마 아직도 초인류가 살아있는 거야? 빈틈 노리기! 심수라, 지금이야! 지금이야, 바보사! 말하지 않아도 안다. 현. 설마 방주의 기척이 느껴질 줄이야. 이미 초인류는 다 죽은 줄 알았는데. 게다가 여기서 보게 될 줄은 몰랐네. 아담. 설마 너는 이브인가? 어쩐지 익숙한 기운이 느껴진다 했더니 아직도 살아있었군. 별의 등대를 노리고 있다면 이 이상 접근을 허용할 수는 없다. 보아하니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별의 바다를 떠돈 모양이네. 이전에 비해 아니마가 많이 닳고 낡아서 약해진 게 눈에 보여. 그게 어쨌다는 거지? 아무렇지도 않아. 그저 네가 종말을 막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을 뿐. 너도 알고 있을 텐데 종말은 피할 수 없어. 피해서는 안 돼. 아니면 설마 기나긴 시간 동안 영혼이 마모되어 이제 기억조차 못하는 거야? 무슨 헛소리를. 지금은 말해도 의미 없겠지. 나는 내가 해야 할 일을 할 뿐이니까. 그러니
방해하지 마. 이 힘은 데이터베이스 조회 완료. 정말로 이브였군요. 나도 말로만 들어봤지. 실제로 보는 건 처음이군. 파우스트 박사가 제작한 공식적인 최초의 정령. 한동안 공방에서 보관하다가 어떤 이유로 인해 사라졌다고 들었다만 무시무시한 아니마로군. 저게 바로 초인류를 홀린 마녀인가? 아담의 최대 출력을 고려하면 오버클럭은 필요 없겠지만 직접 나서서 지휘해야겠군. 릴리트, 하강하겠다. 그동안 너는 별의 등대 해석을 서두르도록. 네, 폐하. 나를 방해하지 마. 이렇게나 많은 시간이 경과했는데도 아니마가 전혀 손상되지 않았군. 하지만 이길 수 없는 적수는 아니다. 적어도 내가 지닌 힘을 더 개방할 수 있다면. 슬슬 마무리해도 문제 없겠네. 너희들에게 볼 일은 없으니 이제 그만 사라져. 마무리? 하! 누구 맘대로 그렇게 생각하느냐? 초상는 정령사역, 한정 해제, 전투 제한 모드 해제, 순간 활용 모드 전환. 나를 실망시키지 마라, 아담! 예태야. 고달가 이대로 끝이다. 가여워라. 여전히 계속해서 인간의 편을 들고 있구나. 아둔한 건지 상냥한 건지 알 수가 없네. 무슨 뜻이냐? 그래도 한동안은 남매로 지냈으니 그 정으로 알려주도록 할게. 받아, 나의 기억을, 지식을. 그리고 기억해내. 이 세상의 섭리를. 그게 무슨... 아담? 무슨 일이냐, 아담? 너는 안젤리카. 아니, 그럴 리 없어. 안젤리카는 이미 죽었으니까. 하지만 그렇다면 저 아이는 폐하, 별의 등대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시는 것 같아서 별의 등대의 봉인은 제가 처리했답니다. 미끼 역할 고마워요, 이브. 덕분에 순조롭게 진행했네요. 비비안. 얼른 여기를 떠나자. 이제 더 이상 지체할 필요 없어. 네, 분부대로 하죠. 저도 할 일은 끝났답니다. 자, 여기까지는 예정대로. 그리고 이제부터가 분기점. 이 차원을 유지할 수 있을지는 앞으로 구원자님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렸겠죠. 그 순간 하늘이 일렁했다. 바다 위에 우뚝 선 별의 등대에서 빛이 사라지고 수평선 위로 거대한 파도가 몰려온다. 이건 역시 아우렐리아가 타브리아에 전쟁을 선포했다고 들었을 때 혹시나 싶었지만 역시나 별의 등대가 서둘러야만 해요, 제이드. 이 이상 걷잡을 수 없어지기 전에 어떻게든 다시 봉인을 준비해야만 해요. 상인 길드와 정령 연합군을 소집해주세요. 지금 당장. 네, 도미니크님. 이미 준비는 되어 있어요. 분부대로 시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별의 등대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거대 에너지 반응이 있습니다. 리발리어 선과는 완전히 다른 존재입니다. 저건 도대체... 저건 설마 종원의 짐승을 가두던 우리가 부서지고 짐승들이 눈을 뜨기 시작했군요. 이걸로 6번째 울림은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건 죽음이 이끄는 수많은 전사들과 함께 종말의 마지막 단계를 예비하는 것뿐. 그리고 느껴집니다. 두 등대의 불이 꺼진 이 순간에 맞춰 이 차원에 침투한 이질적인 존재와 이 차원의 붕괴를 막기 위한 거대한 힘의 발버둥이. 땅의 등대에 제2봉인이 해제되다니. 이 반응은 설마 별의 등대도? 보스에게 얼른 알려야만 해. 등대의 파수꾼이 눈을 뜬다는 것, 종원의 짐승이 둘 다 풀려나고 있다는 것. 전원, 충격에 대비해. 등대지기가 눈을 뜬다. 그 힘에 휩쓸리지 않도록 조심해. 세상의 파멸로 이끌 위험 객체 식별. 식별 완료. 에러. 저건 대체 뭐냐? 초일리의 병기? 아니, 그럴 리가. 종원의 짐승을 견제할 파수꾼. 이를 준비한 건 아마도 우리와 같은 존재. 이 세상의 섭리를 알고 있는 자. 하지만 종원의 짐승을 견제할 수단으로서는 제대로 기능하지 않겠죠. 불완전한 종말을 맞이한 이 세상에는 이미 수많은 불순물들이 섞여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 섭리를 아는 자가 준비했다면 파수꾼 또한 불순물의 제거를 우선시할 터. 기도합니다. 모든 것이 늦기 전에 완전한 종말을 모든 영혼들에게 구원을. 삽정각하,
연합군의 추가 파견 병력이 도착했습니다. 추가 병력을 대표해서 조이님께서 찾아오셨는데 지금 괜찮으실까요? 네, 괜찮아요. 직접 인사드릴게요. 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캐서리님. 칼라르 암즈 코퍼레이션의 의료부문 리더 조앤입니다. 정령연합군에서는 의료 컨설턴트를 담당하고 있죠. 오늘부터 캐서리님의 주치 일을 담당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이님. 신세를 지겠네요. 르네와 미리암에게 간단히 전해들어서 캐서리님의 상황은 얼추 파악하고 있습니다. 괜찮으시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캐서리님의 현 상태를 확인하고 싶네요. 네, 그럼 부탁드릴게요. 쉽지 않구만. 조앤쌤! 어떻게 됐어요? 캐서리님 괜찮으시대요? 미리암 선배한테 들으니까 엄청 심각한 것 같던데. 게다가 구원자님도 없는 것 같고. 정신없어. 로제님, 캐서리님의 현재 상태를 여기 있는 멤버들에겐 공유해도 될까? 그럼 칸나는 빼죠. 기밀 유지를 고려해서. 선배 너무해요. 칸나님께서는 미리암님을 도와 섭정각하의 호위를 담당하실 예정이죠. 그렇다면 섭정각하의 신병과 관련된 정보는 지금 이 자리에서 공유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로제님! 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결론만 얘기하자면 정말 위험한 상태야. 르네한테 들은 게 있어서 각오도 하고 나름대로 대책도 준비해왔지만 캐서리님의 아니마는 언제 산산조각나도 이상하지 않아. 솔직히 어떻게 버티고 계신 건지 이해가 가질 않네. 그럴 수가... 겉보기에는 비교적 멀쩡해 보이겠지만 최신 기술을 사용해 검진해보니 알 수 있었어. 캐서리님께서 착용하신 태양의 왕관은 확실히 이상한 것 같다. 왕관 구조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었으니 역시 외부적인 요인인가? 맞아. 네 분석은 틀리지 않았어. 왕관 그 자체는 문제가 아니야. 캐서리님이 약해지신 건 왕관의 영향도 있긴 하지만 이 현상의 치명적인 주 원인은 아니야. 네? 그럼 대체... 지금 캐서리님의 아니마는 내핵부터 파괴되고 있어. 태양의 왕관이 이 문제의 원인이라면 아니마가 외부부터 파괴되어야 정상이야. 캐서리님이 쇠약해지신 게 왕관 착용 이후부터니 이 현상의 트리거는 태양의 왕관인 게 틀림없겠지만 그 외에 이 현상을 일으키는 근본적인 원인은 따로 있다는 거지. 현재로서는 이론으로 설명되지 않는 괴현상이나 마찬가지야. 당장 방법이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시간이 꽤 필요할지도 모르겠네. 어지간해선 저도 선생님한테 서둘러 달라는 말은 하고 싶지 않지만 어쩌면 저희한테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래, 언제 아우렐리아가 솔레이로 표적을 바꿀지 모르니까 말이야. 아니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구원자와의 연결이 점점 흐려지는 게 느껴져서. 구원자님과의 연결이요? 그래, 흐름에 맡기다 보니 어쩌다가 이긴 하지만 이전에 나는 구원자와 정령 계약을 맺었어. 그 이후 거리가 어느 정도 떨어져 있어도 항상 구원자의 존재를 인지할 수 있었지. 끊어지지 않는 끈이라고 해야 하나.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항상 이어져 있는 듯한 느낌.
평소에는 너무 그게 당연하게 느껴졌지만 지금은 그 기운이 점점 약해지는 것 같아. 마치 보이지 않는 장벽이 가로막고 있거나 아니면 구원자의 존재 자체가 희미해져가는 감각이거나. 이유가 뭐건 간에 느낌이 좋지는 않아. 구원자님께서... 조이님, 괜찮으시다면 방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조이님께서 꺼리신다면 분명 많은 대가를 수반하는 방법이겠죠. 하지만 구원자님이 아케나인을 비우신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어요. 최악의 경우를 대비해서라도 저희가 택할 수 있는 방법은 전부 알고 싶어요. 그렇게까지 말한다면 어쩔 수 없지. 지금 캐서린님께 일어난 문제를 일시적으로나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세상이 무너져가는 순간 소중한 이들이 하나하나 사라져가는 순간 너는 과연 계속해서 그 강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을까? 세상이 끝나는 그 순간을 목도하면서도 네가 과연 맨정신을 유지할 수 있을지. 가여운 것, 내 너를 어여삐 여기어 자비를 베풀려 했으나 스스로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을 버리고 마는구나. 스스로의 영혼을 불태워 주변을 비추는 왕관이라. 과연 네가 먼저 불타 사라질지 아니면 이 세상이 먼저 불타 사라질지. 즐거운 마음으로 너를 그리고 이 에덴을 지켜보고 있겠다. 그 이후 속삭임은 한동안 멎어들었지만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었다. 지금도 아무리 어둡고 비참한 미래를 보여줘도 여전히 쿨하지 않는군. 아니, 오히려 절망적인 광경일수록 부정하고자 하는 건가? 그렇다면 사랑으로 파멸하는 수밖에. 그게 무슨 소리죠? 특별한 누군가와 더욱 가까워지고 싶다. 독점하고 싶다.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은 없나요? 저는 그런... 아니요, 당신은 거스를 수 없어요. 이건 거대한 운명이니까요. 몇 번을 반복해도 그저 더욱 강한 이끌림을 느낄 테니까. 이 에덴에 소환된 구원자, 너 또한 그에게 호감을 느끼지 않나? 구원자님에게 제가? 분명 처음 만난 자인데도 당신은 그에게 이상할 정도로 헌신하고 있죠. 생각해보세요.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몸이 불타오르는 격통. 정말로 이 고통이 오로지 순수하고 숭고한 희생으로 감내할 수 있는 것인가? 칭찬받고 싶죠. 그리고 가능하다면 그에게 특별하게 여겨지고 싶죠. 다른 정령들과 달리 그와 만난 지 얼마 안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건 확실히 조금 이상하긴 해. 구원자님을 처음 만났을 때부터
그가 굉장히 친근하게 느껴졌어. 마치 오랜 시간 동안 헤어졌던 영혼의 쌍둥이를 만난 것처럼. 하지만 그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 이 감정에 대해 깊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역시 마음속에 의심 가는 바가 있죠? 그래요. 당신이 품은 그 감정은 지극히 부자연스럽지만 자연스러운 것. 궁금하지 않나요? 어째서 당신이 그를 향해 그런 감정을 품게 되는지. 당신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정령들이 그와 이다지도 쉽게 친해지는지. 그가 정령술사라서? 그가 유물의 마음을 풀어넣는 살아있는 지성체여서? 아니요. 당신을 비롯한 정령들이 그에게 호감을 품게 되는 이유는 그가 바로 특이점이기 때문이에요. 자, 보세요. 당신들이 겪어온 수많은 세계를. 구원자님 보세요. 거북이들이에요. 상황은 잘 알겠어요, 구원자님. 저라도 좋으시다면 얼마든지 이야기를 들어드릴게요. 지금 유리아님께서 즐기고 계신 소소한 행복을 저희 손으로 깨부수고 싶지는 않아요. 구원자님께서 배려해 주신 덕에 정말 즐거운 휴가를 보냈어요. 구원자님, 우리가 함께하면 더러워지는 걸까요? 모두를 위한 삶이 아닌 단 한 사람만을 위한 삶도 나쁘지 않을지도 몰라. 순간 그렇게 생각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신이시여, 제발! 신이시여! 제발! 원장님! 안 돼! 수많은 나의 모습과 수많은 구원자님의 모습이 스쳐 지나간다. 눈앞의 광경 중 그 어떤 것도 내가 체험하지 못한 상황인데도 이상할 정도로 그 모든 상황에 그리움을 느끼고 만다. 슬픔, 기대, 기쁨, 안심, 실망, 온화함. 온갖 감정들이 내 안에서 소용돌이친다. 그와 나 사이에 있었던 수많은 일들이 틀림없는 진실이라고 호소해온다. 이건 대체 말도 안 돼. 이것은 분명한 진실. 그 어떤 것도 실제로 일어난 일. 자, 그러니 이제 인정해. 그를 향해 품고 있는 당신의 마음이 고작 친애의 감정에 그치지 않는다는 걸 인정하세요. 그리하면 편해질 테니 저희에게 몸을 맡기고 그와 함께함으로써 그를 구하세요. 더 이상 그와 당신이 운명에 휘둘리지 않도록 오직 당신만이 그를 구할 수 있어요. 그를 사랑하는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런 나는 마음이 점점 뒤죽박죽이 되어간다. 어느 것이 진짜 나인지, 내가 품은 감정인지, 모든 것이 깊은 어둠 속으로 빠져들어간다. 마치 나 자신의 형체를 알 수 없을 정도로 깊고 깊은 심연에 녹아들듯이. 지금은 그저 혼란스럽겠지. 하지만 기억하세요. 힘이 필요한 당신에게
우리는 언제든지 손을 뻗을 것을. 그 힘을 소중한 그를 지키기 위해 사용하건, 아니면 또 다른 소중한 이들을 지키기 위해서건. 우리는 언제든지 기다리고 있을 테니. 캐서린 언니! 캐서린 언니! 제발 눈을 떠주세요, 캐서린 언니! 로제? 설마 내가 또다시 의식을? 큰일이에요! 아케나인의 정체모를 저기! 세상을 파멸로 이끌 위험 객체 식별. 조이님, 괜찮으시다면 방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조이님께서 꺼리신다면 분명 많은 대가를 수반하는 방법이겠죠. 하지만 구원자님이 아케나인을 비우신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어요. 최악의 경우를 대비해서라도 저희가 택할 수 있는 방법은 전부 알고 싶어요. 그렇게까지 말한다면 어쩔 수 없지. 지금 캐서린님께 일어난 문제를 일시적으로나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방법 자체는 간단해. 누군가가 캐서린님의 영혼을 대신하는 거야. 그게 무슨 뜻이죠? 영혼을 대신한다니, 그게 가능한 일인가요? 혹시 여기 있는 자들은 수혈이나 장기의 이식이란 개념을 알고 있어? 먼 과거 인간들이 사용하던 의료용법인데 그에 가깝다고 보면 될 것 같아. 캐서린님과 상성이 좋은 아니마를 지닌 정령이 자신의 영혼 일부를 캐서린님께 빌려드리는 거지. 그러면 그 아니마를 제공한 정령은 평생 그만한 리스크를 지고 살아가게 되겠군. 하지만 전례가 없는 일은 아니니까 불가능하진 않아. 실제로 조이는 비슷한 상황을 본 적이 있고. 그래, 맞아. 불가능한 일은 아니지. 내가 본 건 특정 물건을 매개체로 영혼을 이식해 강대한 마력을 깃들게 한 거였지만 그때와는 달리 이번에는 매개체를 통해 영혼과 영혼을 잇는 거니까 단순히 마력을 불어넣는 것보다 난이도는 훨씬 더 높을 거야. 솔직히 도박이라고 봐. 그것도 지불해야 하는 대가에 비해 얻는 게 별로 없을지도 모르는 도박 말이야. 하지만 그럼에도 캐서린 섭정 각하는 살 수 있겠죠. 지금의 솔레이 왕국에는 반드시 섭정 각하가 필요해요. 정말 비장의 수단이라고 생각해야겠네요. 그래,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 최악의 경우 두 정령 다 이도저도 못한 상태가 될 수 있어. 본디 서로 다른 성질을 가진 두 영혼을 하나로 기능하게 만드는 거니까. 그럼 간단하네요. 얼른 캐서린님이 건강해지시면 되는 거잖아요. 조앤쌤도 대단하고 르네 선배도 대단하고 좀 있으면 바이스님도 여기 오실 거니까 칼날이 최고 천재들이 모여서 다 같이 달려들면 되잖아요. 설마 안 되겠어요? 그러게, 칸나 말이 맞아. 우수한 연구직분들이 어떻게든 해주시겠지. 우린 한다면 하는 회사니까. 그래, 맡겨달라고. 구원자한테 그렇게 폼지났으니 어떻게든 해결해줘야지. 그래, 그럼 바로
그건 긴급 상황을 보고드립니다. 여기는 작전 포인트 델타9. 정체 모를 적을 아케나이 상국에서 포착했습니다. 적은 텔레포트와 유사한 마법 술식을 구사한 것으로 추정. 단순히 나타난 것만으로도 충격파를. 잠깐! 응답하라! 델타9! 델타9! 아무래도 여기서 이러고 있을 상황이 아닌 것 같네. 동감합니다. 얼른 상황을 확인하고 대응하죠. 저는 이대로 기사단과 합류해 전체적인 상황을 파악하며 지시를 내리겠습니다. 상황을 파악할 동안 여러분께는 성의 방어를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그래, 맡겨줘. 우리는 원거리 저격도 가능하니 저격수를 소집해 성을 사수할게. 그럼 전원, 각자 위치로! 로제님은 캐서린님 곁에 있어줘. 무슨 일이 생기면 바로 나를 부르고. 네. 바로 근처에서 호위하고 있을 테니까. 단장님, 잘 오셨습니다. 저기 상봉을 보십시오. 세상을 파멸로 이끌 위험 객체 식별. 식별. 언제 이렇게 가까이? 전원, 공습에 대비하도록! 대공 장비를 얼른 가동시켜! 캐스터와 레인저들은 포격 준비! 서포터들은 보호막을 최대한으로 전개! 절대로 적을 주도권에 접근시키지 마라! 진짜냐 이거? 대체 얼마나 거대한 거야? 심지어 단단해. 진짜 뭔가 방법이 없나? 일단 가지고 있는 탄환은 종류별로 다 시험하는 수밖에. 후방 지원 담당들, 내 지시에 따라서 포격해라. 원소별 속성이 담긴 포탄을 순서대로 던져. 약점 반응이 있는지 분석할 테니. 네, 조이님. 용치민이 민간 피해가 나오기 시작했어. 아래에 대기 중인 별정부대에 얼른 피난을 서두르라고 연락해. 알겠습니다. 젠장, 마트는 쏴도 데미지가 안 박히는 것 같아. 눈에 장비율 끝냈으면 큰 거 한 방 먹여줘. 그래, 전방 견제는 맡겨두라고. 간다. 하나. 네, 선배. 방금 급소에 적중한 것 같아. 약점을 기록하... 잠깐, 거기는... 세상을 파멸로 이끌 위험 객체 식별. 로제님! 지금 이 상황은 아까 로제가 말한 적스? 하지만 대체 어디서 무엇이... 몸이 움직이지 않아. 대체 어떻게 된 일이지? 로제는 모두는 확인. 캐서린님! 캐서린! 힘을 내나? 이 목소리는 말했잖아. 나는 언제나 내게 힘을 빌려줄 수 있다고. 실제로 보니 어때? 마을이 불타려하고 도저히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강력한 적이 나타났고, 심지어 너를 구하기 위해 모두가 이렇게 달려들고 있지.
적심에 휘말려 잔해에 깔리셨다. 얼른 구조해드려야 해. 구조하는 동안 내가 어떻게든 보호막을 펼치고 있을게. 서둘러! 캐서린님, 무사하십니까? 자, 얼른 받아들이세요. 당신은 선택받은 거랍니다. 당신이 모두를 구원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한없이 깊은 심연의 힘으로 내가 모두를 내가 구해야만 해. 맞아요. 당신이 구해내야 해. 약속했잖아요. 반드시 이 아케나인을 지키기로. 어째서 공격이 통하지 않는 거지? 의심의 여지가 없어. 저기 노리는 건 캐서린 섭정 타카다. 그렇다면 역시 적은 아우렐리아인가? 어떻게든 캐서린님을 지켜야만 한다. 보세요. 모두가 고전하는 저 모습을. 구원자도 없이, 여왕 유리아도 없이, 그 외 다른 초월적인 힘을 지닌 정령도 없이. 압도적인 힘 앞에서 과연 다들 얼마나 살아남을 수 있을까? 너라면 구해낼 수 있어. 그저 우리와의 계약에 응하면 될 뿐이야. 괜찮다. 네가 팔아넘기는 건 오로지 너 자신. 자기 희생이라면 익숙하지 않나? 나 하나를 희생하는 모두를. 성의 일부가 무너지면서 언니와 추락한 것까지는 기억이 나. 언니는 대체 어디 있지? 저기다! 캐서린 언니! 순간 나는 내 눈을 의심했다. 캐서린 언니를 에워싼 한없이 사악한 기운. 마치 이 세상의 것이 아닌 듯한 아득히 이질적인 심연의 기운. 캐서린 언니? 내가 구해야만 해. 나 하나를 희생하면 모두를. 캐서린 언니의 모습이. 안돼 언니, 정신 차려요. 캐서린 언니. 설마 태양의 왕관에서 느껴지는 이 끔찍한 기운이 캐서린 언니의 아니마를 종먹고 있는 거야? 이렇게 사악한 기운이 어째서 지금까지 느껴지지 않았던 거지? 대체 어떻게 하면 이 기운을... 방법 자체는 간단해. 누군가가 캐서린님의 영혼을 대신하는 거야. 캐서린님과 상성이 좋은 아니마를 지닌 정령이 자신의 영혼 일부를 캐서린님께 빌려드리는 거지. 그때와는 달리 이번에는 매개체를 통해 영혼과 영혼을 잇는 거니까. 매개체를 통해 영혼과 영혼을 이어서 캐서린 언니를 괴롭히고 있는 건 이 태양의 왕관. 만일 조이님이 말하신 대로 여기에 내 영혼을 담는다면 내가 지닌 성스러운 불꽃의 힘으로 이 사악한 기운을 정화할 수 있다면 해볼 수밖에 없어. 더 이상 돌이킬 수 없게 되기 전에.